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세계 잼버리의 국제망신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니, 잘못하다가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대한민국을 끝으로 막을 내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더 코리아 타임즈는 한국은 잼버리 폐막식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제목 하에 정부가 다음 개최국 으로의 국기 이양식을 완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청소년 행사는 더 당황스러운 원인이 될 것 같다라면서 정부 부처와 주최 측은 차기 개최국인 폴란드에 잼버리 깃발을 어떻게 전달할지 오늘 있을 폐막식까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가 국기 인도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잼버리 행사 총괄을 담당하는 국무총실 관계자는 이 문제를 조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최창행은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를 했으며, 위원회 다른 고위 관계자들은 행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문체부에 대신 연락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 대변인은 태극기 행사는 문체부의 소관이 아니며 조직위를 접촉처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행사를 주관했던 여성부도 이양식에 대한 코리아 타임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정리를 해보자라면 오늘 있을 폐막식에 4년 후에 열릴 잼버리기 이양식을 해야 하는데 폴란드 측 대통령은 안 오기로 했고, 폴란드 대사관 측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깃발 전달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조직위에 물어보니까 문체부에 물어보라 하고, 문체부에 물어보니까 우리 소관 아니니 조직위에 물어봐라 라고 떠넘기기 하고 있는 중이라 여가부에 다시 물어보니 우리도 아는 내용 없는데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취재기자는 잼버리의 전통이 끊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폐막식의 깃발이 이양이야 되겠지만 폐막식 하는 날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서로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며 떠넘기게 하고 있는 무능한 이 윤석열 정부 행태에 끝까지 망신스럽고 끝까지 분노스럽습니다. 이걸 끝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나 있을런지 아주 좋은 국제적 선례를 남겨 후대에 두고두고 욕처먹을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하도 개판 만들어놔서 다음 잼버리 행선지는 아마 조금만 잘해도 왕 칭찬받게 생겼습니다. 비교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바닥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파도 무능함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바닥 다 드러난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잼버리 조직위가 행사 관련 공식 후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127억 원이 넘는 거액의 후원금을 걷어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아서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특활비 많이 써본 놈들은 어떤 돈이 눈먼 돈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검사 독재 정권이 더더욱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서 텐트나 매트 사업 후원사로 총 사업비 36억 5천만 원의 18%에 해당하는 6억 7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낸 BFL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FL은 현물 3억 7천만 원 외에 현금 3억을 후원을 했는데 조직위는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BFL이 납부한 현금 3억은 조직위가 받은 전체 현금 후원액 14억 원의 2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BFL이 조직위에 후원금을 납부한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조직위가 입찰 참가 자격에 후원금 납부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텐트, 매트 제작 부분 공식 후원사 모집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조직위는 텐트 후원 금액을 최소 3억 6천만 원 이상으로 못을 받고 그 미만을 제한을 하면 자동 탈락시키는 그런 규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현금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물과 용역 후원은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만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 발주 시에는 추가 사업비의 5%를 후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달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업체 평가 배점표에도 100점 만점에 후원 평가 점수를 총 20점으로 할당을 했는데 총 후원 금액과 현금 제한 금액이 각각 15점과 5점이었습니다. 잼버리 입찰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지금까지 5번 정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후원금을 점수화하고 강제로 내게 하는 사례는 없었다. 후원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제작을 했고 운영 물자를 5%씩 추가로 더 제작을 했다. 잼버리 행사 매출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정부 입찰에서 후원금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처음 본다고 입을 모으면서 수사당국이 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입찰 형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특히 조직위가 후원금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거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후원금으로 사용이 되면 행사 준비나 진행에 필요한 물자가 충실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편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아 챙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위에서 행사에 해당 금액을 반영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잼버리가 산으로 가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상한 후원 입찰 방식, 검사 독재 정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현금 후원해놓고 영수증 발급도 못 받았는데 그걸 또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까요?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국가계약법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입찰과 계약을 통해서 금품 수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직권남용, 청탁성 뇌물죄, 배임수재 등 혐의가 드러날 수 있어서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국정감사와 더불어 이 부분 특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어제 혁신위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중진 수박들에 대해서 물러나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혁신위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충격파가 컸던 수박계 의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혁신안에 반대하며 두더지가 땅굴 속에서 튀어나오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원욱, 윤영찬, 설훈, 이상민이 가장 먼저 땅굴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명의 두더지들이 더 튀어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두더지들이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진짜 내부 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전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 뜯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분열을 주장하게 될 텐데 우리 지지자들도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전투태세에 임해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쳐내도 말입니다. 이재명이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